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발목과 발의 강의 6번째입니다. 다음 강의의 순서는 원쪽 발목뼈 사이관절과 발목 발허리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쪽 발목뼈 사이관절의 구성은 원쪽 발목뼈 사이관절들은 3개의 관절 또는 관절 복합체가 있으며 각각의 발 중간부 일부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원쪽 발목뼈 사이관절의 관절물들은 일단 이렇게 색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배뼈, 쐐기뼈, 입방뼈, 이 쐐기뼈들 해서 구성된 뼈로 관절들로서 그래서 쐐기 발배 관절은 이 쐐기뼈랑 발배 관절랑 이렇게 관절된 이루어진 쐐기 발배 관절, 쐐기 발배 관절은 여기 쐐기뼈 있죠? 쐐기뼈랑 발배뼈랑 해서 관련된 이 쐐기 발배 관절, 그다음에 입방뼈랑 입방뼈 크니폼 입방뼈랑 발배랑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입방 발배 관절, 그 다음에 각각의 쐐기뼈 사이들에서 만들어진 쐐기뼈 사이 관절과 쐐기뼈와 입방뼈로 만들어진 쐐기 입방 복합체의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관절들이 원쪽 발목뼈 사이 관절입니다. 원쪽 발목뼈 사이 관절에서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원쪽 발목뼈 사이 관절들의 기능, 발 중간부들의 엎침과 뒤침 시키는 데 있어 가로 발목뼈 관절을 보조하고 이게 가로 발목뼈 관절을 보조하고 발의 가로화를 형성을 통해 발 중간부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동작은 작게 일어나면서 명확하게 측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쪽 발목뼈 사이 관절의 쐐기, 발배 관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발배뼈, 쐐기뼈. 그래서 여기 쐐기뼈랑 발배뼈랑 쐐기뼈로 이루어진 이 관절, 그래서 쐐기 발배 관절의 구성은 3개의 발배뼈의 앞면, 그 다음에 쐐기뼈의 3개의 쐐기뼈의 뒷면에 사이 형성된 관절이 쐐기 발배 관절이면서 쐐기 발배 관절의 관절면은 3개의 쐐기뼈 각각의 오목한 관절면, 그 다음에 그래서 가쪽, 중간, 안쪽, 이게 안쪽, 이게 가쪽이죠. 그래서 안쪽, 중간, 가쪽. 그래서 발배뼈 앞면에 있는 약간의 볼록한 3개의 관절면에 꼭 맞게 있습니다. 그래서 쐐기뼈에 각각 오목한, 여기는 오목하고 여기는 약간 볼록합니다. 그래서 쐐기 발배 관절의 기능은, 중요한 기능은 엎침과 뒤침의 성분들을 목말 발관절에서 발 앞으로 전달하는 걸 돕습니다. 입방 발배관절, 입방 발배관절의 구성, 작은 부동관절, 섬유관절 또는 윤활관절이라고 부릅니다. 발배뼈의 가쪽면과 여기 발배뼈가 있죠? 원래 분할해서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있을 거예요. 발배뼈가. 그래서 발배뼈의 가쪽면과 여기가 가쪽, 여기 안쪽이니까 여기가 가쪽면이겠, 가쪽면, 여기가 가쪽면이겠죠? 이렇게 해서 붙였으니까 이 발배뼈의 가쪽면과 입방뼈의 안쪽면, 가쪽이니까 여기는 입방뼈의 안쪽면에서 몸쪽 영역 사이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가쪽 세로기둥과 안쪽 세로기둥 사이에 비교적 부드러운 접촉면을 제공합니다. 왜 그렇게 집중하면 앞에 설명한 가쪽 세로기둥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고 움직임이 가쪽 세로기둥보다 안쪽 세로기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차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접촉점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방 발배 관절의 기능은 관절면들은 발 중간부의 움직임이 동안 특히 안쪽 들림, 가쪽 들림 동안 서로에 대한 약간의 미끄러지는 운동이 보인다고 문헌에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움직임이 좀 덜하고 이쪽이 움직임이 많죠. 그래서 움직임이 덜하고 많은 사이에서 부드러운 접촉점을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쐐기뼈 사이와 쐐기 입방 관절의 복합체에 설명할게요. 구성은 일단 쐐기뼈 사이 관절이죠. 쐐기뼈 입방뼈에 있는 관절. 쐐기 입방 복합체 관절. 그래서 세 개의 관절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쐐기뼈 사이에 두 개의 관절, 그리고 가쪽 쐐기뼈와 입방뼈에서 안쪽 면과 관절된 한 개의 관절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있죠. 쐐기뼈 사이와 쐐기 입방 관절 복합체의 관절면은 본래 평평하며 발허리 뼈의 긴 축과 거의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인대, 발등 인대, 그리고 뼈 사이 인대의 관절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쐐기뼈 사이와 쐐기 입방 관절의 복합체에서 가로알, 쐐기뼈 사이와 쐐기 입방 관절 복합체는 발의 괄호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발 중간부의 가로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로알을 형성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가로알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가로알은 체중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로알은 약간 압박되어 체중의 5개의 모든 발허리뼈의 머리에 분배되도록 하고, 가로알은 내재성 근육, 뒤 정강근, 긴 종아리 근육과 외적성 근육과 혈압 조직들, 그리고 이와 관절된 쐐기돌인 중간 쐐기뼈가 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즉 무슨 말이면 가로 아치를 형성하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발목 발허리뼈의 관절의 해부학적 고려사항, 발목 발허리뼈의 관절의 분리,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무리로서 5개의 발목 발허리뼈 관절, 발 중간부와 발 앞부를 나눕니다. 발 중간부와 발 앞부를 나누는데, 발목 발허리뼈의 관절의 구성, 이게 발목 발허리뼈의 관절이죠. 이게 발목 발허리뼈의 관절의 구성에 대해서는 발허리뼈 바닥, 그리고 3개의 쐐기뼈와 입방뼈의 번쪽면 사이에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첫째 발허리뼈는 안쪽 쐐기뼈, 둘째 발허리뼈는 중간 쐐기뼈, 셋째 발허리뼈는 가쪽 쐐기뼈, 넷째와 다섯째는 발허리뼈 바닥은 입방뼈 번쪽 함께 관절합니다. 이게 통틀어서 발목 발허리 관절을 구성합니다. 여기죠, 여기 발목 발허리 관절, 여기 쐐기뼈, 여기 쐐기뼈들, 입방뼈에서 이루어진 관절. 입방뼈는 아까 말했던 넷째, 다섯째, 그 다음에 안쪽, 중간, 가쪽 해서 이루어진 관절이 발목 발허리 관절입니다. 발목 발허리 관절의 해부학적 고력사항, 관절면. 발목 발허리 관절의 관절면 안쪽에 2개의 불규칙한 망골을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평평하며, 발목 발허리 관절들의 발등인대, 발바닥인대, 그리고 뼈 사이 인대에 의해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발목 발허리 관절의 주머니는 첫째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지발가락과 관련된 관절들은 움직임이 많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많고 안쪽 세로활 기둥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목 발허리 관절의 운동 형상학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발목 발허리 관절들의 운동 형상학적 특징은 일단 발 앞부의 바닥 관절입니다. 발 앞부의 바닥 관절, 여기 바닥 관절로서 강력한 인대들의 안쪽 쐐기뼈들과 가쪽 쐐기뼈 사이에 둘째 발가락선이 바닥부가 쐐기처럼 끼어있기 때문에 둘째, 셋째 발목 발허리뼈 허리 관절의 가동성이 제일 작습니다. 결과적으로 발의 둘째와 셋째 발가락선의 발에 대한 세로 안정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둘째와 셋째가. 그리고 세로 안정성은 발 앞부 밀기, 푸시업, 발꿈치 떼기 때 움직임의 힘을 준비하는 후기 디딤기에 유용하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가동성은 첫째, 넷째, 그리고 5번째
발목 발어리 관절에서 가장 큰데 특히 첫째가 가동성이 제일 컸습니다. 발목 발어리 관절 운동학적 고려사항 발목 발어리 관절의 보행 걷기 초기의 중간 디딤기 동안 여기 중간 디딤기죠. 초기 첫째 발어리 발가락 관절의 발의 안쪽 기둥 전체는 약 5도의 발등 굽힘을 합니다. 발등 굽힘 동작 동안 어디라고 했죠? 발어리 발가락이 여기 있죠. 발어리뼈에서 여기 발가락 발허리 여기가 발어리 발가락 관절이죠. 여기서 5도 발등 굽힘을 하면 쐐기 영역은 아래쪽을 누르고 이와 동시에 지면이 첫째 발가락선의 먼저 끝부위가 위쪽으로 밀 때 이러한 움직이는 안쪽 가로에 점점 하강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런 활이 하강 기전은 발에 적용하는 체중 스트레스가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목 발어리 관절의 보행, 걷기, 후기, 디딤기, 밀기에서 첫째 발목 발어리 관절은 5도 빠르게 발바닥 굽힘을 합니다. 일단 후기 디딤기, 여기 아까 중간 디딤기 있죠? 이후로 그래서 점점 발등 굽지만 점점 발바닥 굽힘을 합니다. 그래서 5도 정도 빠르게 발바닥 굽힘을 합니다. 그러면 긴 종아리근의 당김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절된 첫째 발가락선의 발바닥 굽힘은 특히 밀기, 발의 안쪽 기둥은 약간 짧아지게 함으로써 안쪽 세로라는 상승을 돕게 했습니다. 짧아지게 한다는 것은 짧아진 활처럼 구부러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여기와 사이 거리가 좁아지면서 활처럼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준은 발 중간부와 발 앞부가 더 높이 받게 되는 걸음지 후기 디딤기에서 발의 안쪽 기둥은 활처럼 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증가하는 건 다음 디딤기 동안을 위해 활이 상승하는 겁니다. 보행 시 첫째 발목 발어리 관절의 기능적 안정성 전반적인 기능적 안정성은 걷기 동안 발생된 부하를 안전하게 수용되고 분배하는 데 있어 안쪽 세열을 돕는 중요한 기전을 고려합니다. 첫째, 발목 발어리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과다한 가동성은 엄지, 발가락 가쪽 힘, 국소 관절염, 그리고 평평발을 포함한 몇몇 발의 병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평평발을 설명했지만 엄지, 발가락 가쪽 힘은 여러 가지 병리적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 여러 가지 관절 형성하는 게 연관되어 있는데 특히 체중짓이 발등 굽힘 감소로 인해 엄지, 발가락 가쪽 힘이 유발됩니다. 발목의 발등 굽힘이 감소와 과도한 무릎 힘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되냐면 발등 굽힘이 감소되면 당연히 무릎도 굽힘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무릎 힘이 발생되고 그래서 과도한 무릎 힘에 따라 정강뼈가 과도하게 가쪽 돌림 및 무릎이 박굽이 스트레스가 유발되겠죠. 그래서 걷기 시 그러면 지면 반발력이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발 가쪽에서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정상적인 지면 반발력은 가쪽에서 아까 말했죠? 가쪽에서 무릎 안쪽으로 발생하는데 발과 무릎에 대해 외적인 부하가 있으면 그럼 발에 약간의 안구비가 토크가 발생하고 정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지면 반발력으로 발이 안쪽에서 무릎 가쪽으로 번하게 돼서 무릎이 박굽이 토크가 생성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지면 반발력이 변경되면 그래서 무릎 박굽비의 토크가 생성되고 수평면에서 발에 벌림이 하게 되고 그러면 발이 가쪽 돌림되어 있겠죠. 네, 누적된 부하가 점점점 가쪽 돌리는 시험이면 그냥 결과로 엄지 발가락이 가쪽 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의 발등 굽힘을 중요하게 생기면 여러 가지 병리학적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발목 발어리 관절의 운동 형상. 첫째 발목 발어리 관절이 일어난 운동 형상이 자연스러운 역학적으로 커플링 짝짐이 설명되는데 이러한 짝짐 중에서 특히 발바닥 굽힘 그리고 약간 가쪽 들림이 함께 일어나고 발등 굽힘은 약간의 안쪽 들림이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 가동성은
비체중 지칭 상황에서 측정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보면 가쪽 들리였죠? 그래서 발바닥 굽히면 발허리 발가락에서 이쪽이 가쪽 들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발등 굽히면 안쪽 들림. 그래서 가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발의 발가락이. 얘는 안쪽 돌리면 돼요. 얘는 가쪽 돌립니다. 이따 설명했지만 발바닥 굽힘과 가쪽 들림 혈압은 발의 안쪽 면이 불규칙적 측면에서 좀 더 순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순응할 수 있게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요. 가지고요. 다음 강의 내용은 발과 관계된 구조와 기능 중에서 발 허리뼈 사이 관절, 발 허리뼈 발가락의 관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